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은 관성력과 가속 좌표계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 실질적으로 이 녀석이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잡기가 여러분들 많이 어려울 겁니다. 많이 어려워하고 학생들이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개념을 잘 가져가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첫 번째 좌표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좌표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선생님 첫 강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P라는 위치를 갖다가 항상 이제 X와 Y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좌표라고 해가지고 R과 세타라도 나타낼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이제 R과 세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원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쓰던 직교좌표계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삼각비라는 걸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했죠. 좌표 변환이라고. 그래서 이거 R과 세타로 표현했을 때 이때 X좌표가 뭐다? 그렇죠. X좌표가 R, 자,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때 Y좌표가 뭐다? 이 지금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가 되겠고 그때 Y좌표는 뭐다? 요게 R 사인 세타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삼각함수로 굉장히 삼각비를 쉽게 선생님 설명드렸었는데요. 요거 그냥 이게 다예요. 되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성좌표계부터 살펴볼 건데요. 요거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우선은 관성좌표계라는 거는 이제 관성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관성계는 뭐냐면 정지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혹은 그 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거랑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가속좌표계예요. 이 가속좌표계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인데 관성좌표계랑 가속좌표계는 완전히 상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가 이제 틀어져요. 관성좌표계 내에서 정지하고 등속도가 똑같은 개라는 것이 요걸 이제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을 한번 고안해 볼 겁니다. 잘 보세요. 자, KTX가 있어요. KTX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TX가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실험을 하나 고안했는데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정지한 KTX 안에서 동전을 이렇게 높이 던졌다가 다시 이렇게 받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이 사람 말이에요. 동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지, 왜 없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 이 동전 던지기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실험 결과 정지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동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얘가 300이라는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300으로 달리긴 하는데 이 300으로 달리지만 가속은 아니고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상황을 관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지금 KTX는 300이라는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이제 빠르게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은 과연 이 동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받을 수 있지. 여러분 KTX 안 타봤어요? 300이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도요, 요 안은 고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안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책도 볼 수 있고, 막 요 안에서 300으로 달린다고 막, 으아, 막 이러면서 막 쏠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동전을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리에서 받아요. 근데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이 동전의 궤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동전을 던지죠. 손에서 여기 앞손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서 다시 앞에 앉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볼 때는 외부 관찰자가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동전을 앞으로 던지고 이 사람도 300으로 달려가면서 이 동전이 이제 떨어질 쯤에 이 사람이 도착을 해가지고 손 안에 딱 앉히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저 외부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즉, 이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런 궤적을 가지면서 어떻든 간에 동전을 받았다는 얘기고, 내부에 있는 사람은 정지해 있건 운동하고 있던 어떻든 간에 제자리에서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럼 어떻든 운동할 때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이때가 300으로 등속도로 운동할 때 그때 실험 결과는 역시 동전을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험 결과가 두 개가 똑같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 정지한 거나 운동하고 있는 거나 동전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은 정지해 있을 때나 운동했을 때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나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물이 채워져 있고요. 온도계를 꽂았어요. 온도가 30도였어요. 됐죠? 자, 여기에 모래가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온도계 꽂았어요. 30도였어요. 그러면 물이나 그 다음에 뭐 모래라고 물질은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얘네들의 온도는 30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즉 얘가 정지해 있을 때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운동할 때도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는 이 동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지했을 때나 운동할 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이 사람이 처음에 던졌을 때 자신 정지해 있죠? 그렇죠? 자신은 자 정지해 있어요. 이렇게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전도 이렇게 운동을 하지만 옆으로 이동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동전도 그대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위로 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양쪽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 관찰자가 볼 때 얘가 운동하고 있을 때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도 운동하죠. 그렇죠? 그런데 동전도 같이 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 운동이랑 상황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예, 요걸 잘 잡아둬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속 운동하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던지면서 자 외부 사람이 볼 때 가속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면서 자 요 기차가 갑자기 A라는 속도로 가속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궤적을 가야 되는데 그 순간마다 어떻게 되냐면 더 가는 거야. 기차가 이런 식으로 더 가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기차라는 것이 이 동전과 함께 자 어떻게 되냐면 MA라는 힘을 받아서 얘가 더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요 안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볼래요? 안에 있는 사람은 자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안에 있는 사람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전을 던지면서 자기가 앞으로 갔죠. 그런데 동전이 오는 것보다 이 사람이 기차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더 가속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전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앞손에 떨어져야 되는데 뒤로 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전이 뒤로 갔어요. 안에 있는 관찰자는 동전이 뒤로 갔어요. 왜? MA라는 힘을 받았어요. 밑에다 쓸게요. MA라는 힘을 받아서 이 방향을 이쪽을 이제 외부 관찰자가 이거를 플러스로 잡았다면 얘는 뒤쪽이기 때문에 내부 관찰자는 MA나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뒤로 갔어요. 동전이. 뒤로 갔는데 어떻게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잘 보세요. 가속 좌표계 속의 관찰자가 실제로 가속받는 애가요. 느끼는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은 지가 가속됐잖아. 동전은 던진 상태에서 이 기차랑 지가 가속돼서 지가 앞으로 더 튀어나갔는데 이 안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지가 나간 생각 못하고 동전이 뒤로 갔다고 생각하거든. 내 앞에 손에 떨어져야 되는데 동전이 마치 다른 애가 무슨 힘을 주고 뒤로 잡아당겨가지고 내 앞에 와야 될 애가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 기차랑 이 사람이 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MA라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동전보다 더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현상을 이 내부 관찰자는 가속계 좌표계에 있는 이 내부 관찰자는 뭐라고? 지는 가속된 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동전이 뒤로 가속됐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았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속되지 않았다면 정지해 있을 때나 아니면은 운동하고 있을 때나 내부에 있는 사람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둘 다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 포인트를 잡아둬야 되겠고요. 이 가속되는 시스템 안에서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내부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이 해석이 달라요. 외부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네들이 가속돼가지고 동전보다 지들이 더 앞서 나갔기 때문에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부에 있는 사람은 못 받은 건 똑같지만 어떻게 된다? 동전이 내 뒤로 힘 받아가지고 동전이 뒤로 갔어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못 받았다 얘기한다는 거.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좀 이어가서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분석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하고 같이 매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버스가 가속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가속되는 경우를 보는 건데 외부 관찰자냐 내부 관찰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은 현상을 해석하는데 이제 말이 다르다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이제 어떤 물체의 운동을 분석했을 때는 다 외부 관찰자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버스가 이제 갑자기 확 가속되니까 얘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렇게 뒤로 쏠리는 것 같이 되죠. 근데 이게 왜 뒤로 쏠리냐면 이것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얘는 관성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려고 해. 사람도 똑같아. 이렇게 이제 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가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대로 정지하고 싶은데 버스가 운동하잖아요. 버스가.
근데 이 버스가 이게 발이 붙어 있고 여기는 천장에 줄이 매달려 있는데 버스가 가면 같이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고 싶은데 버스가 움직이면서 발이 이렇게 딸려간다고. 그다음 줄도 이제 버스랑 같이 딸려간다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이제 줄이 이렇게 그다음 다리가 요런 식 다리가 다리가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뒤로 힘 받는 것처럼 쏠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간다, 뒤로 힘 받는다, 이걸 바로 이거는 타고 있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관성력이라서 이제 관성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되겠죠? 근데 우선은 외부 관찰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얘는 갑자기 이렇게 뒤로 쏠렸어요. 그 이유는 자 여기에 장력 존재하죠. 여기 뭔 색깔이 이래? 요거다 요거. 여기 보면 선생님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여기 장력 존재하죠. 그리고 중력 존재하죠. 그거에 합성을 하면 여기에 MA라는 힘을 요 M이라는 이게 가속도 방향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요 힘 받는 성분이 나오는데 그게 M이란 거에 요 가속도랑 똑같이 MA다. 어때요? 익숙하죠? 이거 익숙하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힘을 분석할 때 우리가 맨날 그림 그려가지고 했던 게 요거. 즉 우리는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부 관찰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요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가만히 있던 애가 갑자기 요로 왔죠. 아니 가만히 이렇게 있던 애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왔죠.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지가 가속됐다는 생각 안 하고 뭐야? 누구야? 하고 소리치는 거야. 누구야? 누가 지금 얘를 잡아당겼어? 이 얘기지. 이게 관성력이라는 거야. 멀쩡하게 있던 애가 이렇게 잡아당겼다는 거는 얘가 이쪽으로 힘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내가 가속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가 내가 가속되는 거 생각 안 하고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만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힘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물체 운동을 분석했을 때 무슨 중력 그리고 무슨 여기 빗면에서 다 외부 관찰자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했던 거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관성력은 어떻게 표현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내부 관찰자가 돼서 관성력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아까 관성력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마이너스 붙였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반대 방향으로 힘만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MA라는 거, MA라는 것은 요 T 장력과 mg의 합력이 되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관성력은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그래서 이 관성력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mg 그다음 플러스 t에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관성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지 않아? 이렇게 왔다고 해서 누가 잡아당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안에서 뒤로 힘 받는 거는 사실은 관성력으로 표현하면은 누가 나 잡아당겼어?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똑똑하잖아. 그래서 버스가 가속돼서 우리가 뒤로 썰려 이렇게 아는 거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누가 내 뒤통수 잡아당겼어? 이 얘기. 나 가만히 있는데 누가 뒤에서 누구야? 이게 관성력의 개념인데 이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멍청해. 뭐하러 관성력을 도입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관성력 부분 이거 마이너스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딱 떨어져서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이거는 수학적이야. 현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계산해서 딱 0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분 넣어가지고 이렇게 상쇄시키려고 만들어낸 가상의 얘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관성력이란 건 없고 뭐죠? 관성에 대한 효과지. 그걸 그냥 힘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딴 식으로 괜히 만들어가지고. 자,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가속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으로 물체운동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늘 항상 우리는 제3자 입장,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이 제일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이제 같이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이게 뭐 용철이 어떻게 되든 뭐 하든 간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거 아니야. 밖에서 보면 용철이 뭐 늘든 뭐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얘네들 어떻든 간에 다 같이 엘리베이터랑 올라가죠. 그래서 이 합성을 해보게 되면 이 엘리베이터가 잡아당기는 용철의 요 힘, 요 용철의 힘하고 그 다음에 요 물체가 있을 때 요 중력 있잖아. 얘네들의 합성이야. 그래서 이걸 FK라고 뒀네. FK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나중에 적용하면 되는 거고 얘네들하고 지금 이 용철을 잡아당기는 힘하고 그 다음에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이 중력이라는 힘을 이제 합성했을 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위로 가속되기 때문에 다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가속을 받는다. 근데 질량이 m이기 때문에 MA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MA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왼쪽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럼 오른쪽은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의 관성력은 그냥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니까. 응? mg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게 관성력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내부 입장, 이 내부 이 친구가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지금 이렇게 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가속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엘리베이터가 가속해서 올라가는 순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아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자,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간다고 순간적으로. 그럼 지도 따라 올라가겠지. 이렇게. 지도 따라 올라가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 있던 애가 여기 멈추려고 하는데 용철이 매달려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용철이 늘어난단 말이야. 용철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갑자기 용철이 늘어났기 때문에 F 아래쪽으로 이 추가 지금 힘을 받았어요. 이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도 합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성이 됩니까? 똑같아요. 아까 FK 더하기 MG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 그렇죠. MA만큼 힘을 받는다. 문제는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주 그 다분히 수학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가속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다고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관성력의 개념이에요. 밑으로 잡아당겼으니까 얘가 늘어났지?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 버스가 이렇게 지금 구심력을 받아가지고 되는 거. 요건 이제 또 원심력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이게 가장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늘 해왔던 거라고. 그럼 우선 버스 손잡이가 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버스가 이제 뭐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있으면 버스 손잡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 관성 때문에 버스 손잡이는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쭉 직진해 가려고 하는데 치사하게 얘가 좌회전이나 우회전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야. 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문제는 그럼 이렇게 튀어나가면 되는데, 지금 얘랑 매달려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줄이잖아. 그러니까 버스가 움직이면 줄은 여기 매달려 있기 때문에 줄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지.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매달려 있던 애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그림이 그려진 게 바로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 외부 관찰자가 보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여기 장력 있고요. 그쵸? 중력 있어서 이 합성력인 바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이 힘이 바로 구심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잘 분석한 거라고. 됐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엉뚱하게 지금 버스랑 지가 가속됐다는 생각 못하고 멀쩡하게 있던 손잡이가 일로 갔거든. 그러니까 누가 손잡이 잡아당겨서 이런 소리 하는 게 바로 관성력이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선 이걸 갖다 이름을 뭐라 붙인다? 갑자기 얘가 튀어나가려고 그랬어요. 이걸 바로 원심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력은 가상의 힘이라고 실제 힘이 아니에요. 관성에 대한 효과일 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성력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자면 항상 관성력을 얘기할 때는 내부 관찰자가 그렇죠? 이 가속되는 가속계 안에 내부 관찰자가 뭐라고? 누구야? 라고 하는 게 바로 관성력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잘 한번 되짚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절대 혼동하지 말고 잘 이 개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